안녕하세요, 여러분. 책상 위의 지혜입니다. 이번엔 영국 왕실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국 왕실만큼 드라마틱한 곳도 없죠. 그런데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세계 최강 대영 제국의 왕관을 차고도 그 무거운 왕관을 벗어던지고 사랑을 택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에드워드 8세의 이야기죠. 여러분, 1936년이라는 해를 기억하시나요?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강점기 말기, 세계는 2차 대전의 먹구름이 드리워지기 시작한 시기였죠. 그런데 그해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대영제국의 새 왕 에드워드 8세가 즉위한 지 고작 326일 만에 왕위를 포기한다고 선언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4분의 1을 지배하던 대영제국의 황제 자리를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왕좌를 스스로 내던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사랑하는 여인 때문에 말이에요. 에드워드 8세, 본명 에드워드 엘버트 크리스천 조지 앤드류 패트릭 데이비드는 1894년에 태어났습니다. 이름도 참 기네요. 왕족이라 그런지 이름이 이렇게 길어요. 그런데 가족들은 그냥 데이비드라고 불렀답니다. 어려서부터 왕세자로 키워진 그는 정말 완벽한 왕자님이었어요. 키도 크고 잘생겼고 무엇보다 카리스마가 넘쳤죠. 1차 대전 때는 직접 전선에 나가려고 했을 정도로 용감했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대영제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왕세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왕세자님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여자 관계였습니다. 이거 시니어 여러분들도 젊었을 때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멋진 남자가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에드워드 왕세자는 정말 바람둥이였어요. 유부녀들과의 불륜도 여러 번이었고 결혼은 생각도 안 하고 계속 놀기만 했죠. 왕실에서는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언제 결혼해서 후계자를 낳을 거냐 고 재촉했지만 에드워드는 아직 때가 아니다 라며 계속 미뤘어요. 그런데 1930년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적인 만남이 벌어집니다. 10년 6월 10일 런던의 한 파티에서 에드워드 왕세자는 한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월리스 워필드 심프슨이라는 미국 여성이었어요. 월리스는 그냥 평범한 미국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한 번 이혼을 경험했고 그때는 두 번째 남편 어니스트 심프슨과 결혼한 상태였죠. 그러니까 유부녀였던 거예요. 더군다나 미국인이고 평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월리스가 별로 미인도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도대체 왕세자가 저 여자의 어디에 빠진 건지 모르겠다 고 수군거렸을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사랑이라는 게 외모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월리스는 정말 똘똘한 여성이었어요. 위트가 넘치고 대화가 재미있고 무엇보다 에드워드를 한 명의 남자로 대해줬어요. 다른 여성들은 모두 왕세자 전하? 라고 하며 굽신거렸는데 월리스만은 에드워드를 그냥 한 남자로 봐준 거죠. 에드워드는 점점 월리스에게 빠져들었습니다. 1934년부터는 아예 공개적으로 월리스와 함께 다니기 시작했어요. 유럽 여행도 함께 가고 공식 석상에도 월리스를 데리고 나타났죠. 영국 언론은 처음에는 이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어요. 왕실의 체면 때문에 자체 검열을 한 거죠. 하지만 외국 언론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영국 왕세자가 유부녀와 불륜 중이라는 기사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던 중 1936년 1월 20일 조지 5세가 세상을 떠나십니다. 에드워드는 자동으로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어요. 에드워드 8세가 된 거죠. 새로운 왕이 된 에드워드는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왕의 의무를 다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사랑을 택할 것인가. 보통 사람 같으면 왕이 되었으니 이제 월리스와는 정리하고 적당한 왕족과 결혼해야지 라고 생각할 텐데 에드워드는 달랐어요. 오히려 월리스와의 결혼을 더욱 확고히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월리스는 아직 두 번째 남편과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었거든요. 게다가 영국 국교회에서는 이혼한 사람의 재혼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물며 두 번이나 이혼한 여성이 왕비가 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에드워드 8세의 결혼 의지가 확고해지자 영국 정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시 총리였던 스탠리 볼드윈은 에드워드를 만나 단호하게 말했어요. 폐하,
영국 국민들은 월리스 심프슨을 왕비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2번이나 이혼한 미국인이며 더욱이 아직 유부녀 아닙니까? 볼드윈 총리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1936년의 영국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이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극심했고 특히 왕실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요구했죠. 게다가 영국 국교회의 수장인 캔터베리 대주교 코스모 랭까지 나섰어요. 왕은 영국 국교회의 수장입니다. 그런데 교회법에 어긋나는 결혼을 하신다면 이는 교회와 국가 전체를 모독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당시 영국의 정치 시스템을 알아야 해요. 영국 왕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영국 국교회의 최고 지도자이기도 했거든요. 그런 왕이 교회법을 어기면서 결혼한다는 건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큰 문제였어요. 에드워드는 정말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태어날 때부터 왕이 될 운명으로 키워졌고 대영제국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져야 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생애 처음 만난 진정한 사랑인 월리스를 포기할 수 없었고요. 그는 타협안을 생각해 봤어요. 월리스와 결혼은 하되 그녀를 왕비로 만들지는 않겠다. 단지 부인으로만 두겠다. 고 제안한 거죠. 이른바 귀천상혼이라는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정부와 의회 그리고 영연방 각국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캐나다,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총리들이 모두 반대 의견을 보내왔어요. 10월에 월리스의 이혼 재판이 열렸어요. 이제 법적으로는 월리스가 자유의 몸이 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에드워드의 결혼 의지도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영국 언론은 여전히 이 문제를 보도하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외국 언론들은 연일 특종 기사를 쏟아냈죠. 영국 왕의 결혼 스캔들, 대영제국 최대 위기 같은 제목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어요. 에드워드는 이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정부 관료들을 만나서 설득하려 했고 심지어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안도 고려했죠. 11월이 되자 영국 언론도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 없었어요. 12월 3일 마침내 영국 신문들이 일제히 왕의 결혼 문제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어요. 일부는 왕도 사랑할 권리가 있다 며 에드워드를 지지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왕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비판했어요. 특히 보수적인 기성세대들의 반발이 심했죠. 이혼녀가 어떻게 우리의 왕비가 될 수 있느냐? 미국인이 영국 왕실에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 는 목소리가 높았어요. 정부는 마지막 통첩을 했습니다. 볼드윈 총리가 에드워드를 다시 만나서 말했어요. 폐하, 3가지 선택 중 하나를 하셔야 합니다. 첫째, 월리스 심프슨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적합한 배우자와 결혼하시든지. 둘째, 의회와 영연방의 동의 없이 강행 결혼하여 헌정 위기를 감수하시든지. 셋째, 퇴위하시든지. 에드워드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그는 볼드윈 총리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총리, 나는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과 지지 없이는 왕으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12월이 되자 온 나라가 술렁였어요. 왕이 정말 퇴위할 것인가? 라는 소문이 돌았고 주식시장도 요동쳤죠. 대영제국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월리스도 부담을 느꼈나 봐요. 그녀는 에드워드에게 왕위를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에드워드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2월 10일 에드워드는 공식적으로 퇴위 의사를 표명했어요. 퇴위 문서에 서명하면서 그는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326일간의 짧은 재위 기간이 끝나는 순간이었죠. 1936년 12월 11일 밤 10시 전 세계가 라디오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에드워드 8세의 퇴위 연설을 듣기 위해서였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과 지지 없이는 왕으로서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연설을 들은 전 세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어떤 이는 감동받았고 어떤 이는 분노했죠. 하지만 모두가 인정한 건 이것이 정말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에드워드는 퇴위 후 윈저 공작이라는 자기를 받았어요. 1937년 6월 3일 드디어 그는 월리스와 프랑스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은 정말 소박했어요.
왕족 결혼식답지 않게 하객도 몇 명 안 되었고 화려함도 없었죠. 하지만 두 사람의 얼굴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런데 월리스는 왕비가 될 수는 없었어요. 영국 정부에서 전하 Her Royal Highness 칭호를 주지 않았거든요. 그냥 윈저 공작 부인으로만 불렸죠. 윈저 공작 부부는 그 후 대부분을 프랑스 파리에서 보냈어요. 에드워드는 가끔 영국을 방문하고 싶어 했지만 왕실과의 관계는 계속 냉랭했어요. 특히 월리스에 대한 왕실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죠. 하지만 두 사람은 정말 사랑하며 살았어요. 35년 동안 함께 했는데 한 번도 큰 불화 없이 지냈다고 해요. 1972년 에드워드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월리스는 헌신적으로 그를 돌봤습니다. 에드워드가 임종을 앞두고 월리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참 감동적이에요. 당신과 함께한 이 35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고 했답니다. 그럼 에드워드가 퇴위한 후 영국 왕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드워드의 동생 조지 6세가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조지 6세의 딸이 바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셨죠. 조지 6세는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더듬이도 있었고 내성적인 성격이었거든요. 하지만 형의 퇴위로 갑자기 왕이 되어야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조지 6세는 정말 훌륭한 왕이 되었어요.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국민들과 고난을 함께 나누며 존경받는 군주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에드워드의 퇴위가 영국 왕실에게는 오히려 축복이었을지도 몰라요. 조지 6세와 엘리자베스 여왕으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왕실이 만들어진 거니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에드워드의 선택이 과연 옳았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무책임했다. 고 말해요. 태어날 때부터 왕이 될 운명이었는데 개인적인 사랑 때문에 그 책임을 져버렸다는 거죠. 대영제국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다는 비판도 있고요.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에드워드는 자신에게 정직했어요. 나는 사랑 없이는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고 인정한 거죠. 억지로 왕위에 머물러서 불행한 왕이 되는 것보다 차라리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따른 게 아닐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에드워드의 선택을 이해해요. 여러분께서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느끼셨을 텐데 진정한 사랑을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에드워드는 42살이 되어서야 월리스를 만났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놀기만 했는데 월리스를 만나고서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은 거죠. 그런 사랑을 포기하고 의무만으로 살아간다면 과연 그게 의미 있는 인생일까요? 물론 에드워드는 왕이었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도 한 인간이었잖아요. 사랑하고 행복하고 싶은 한 사람의 남자였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에드워드와 월리스는 35년간 행복하게 살았어요. 물론 왕위를 포기한 대가는 컸죠. 고국에서 추방당한 채 살아야 했고 가족들과도 소원해졌어요. 하지만 그들은 후회하지 않았다고 해요. 월리스는 에드워드가 죽은 후에도 그와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다. 고 말했거든요. 지금 시대에는 에드워드와 월리스의 사랑이 그리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혼도 흔하고 국제결혼도 당연하고 나이 차이 나는 연애도 자연스럽죠. 하지만 1936년에는 정말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그 보수적인 시대의 기존의 모든 관습과 편견에 맞서서 자신의 사랑을 지켜낸 거니까요. 그들이 보여준 용기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로운 사랑의 밑거름이 되었을 수도 있거든요. 신프.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에드워드는 왕관과 사랑 사이에서 사랑을 택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를 사랑에 빠진 바보라고 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진정한 용기를 보여준 남자라고 평가해요. 여러분께서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큰 선택의 순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안정과 모험 사이에서, 의무와 꿈 사이에서,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고민하셨겠죠.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시나요? 에드워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러니 자신에게 정직하게 살아라. 비록 그 대가가 크더라도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용기를 가져라.
물론 모든 사람이 에드워드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대부분은 의무와 사랑, 현실과 꿈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며 살아가죠. 하지만 가끔은 에드워드의 용기를 기억해도 좋을 것 같아요. 남들의 시선이나 사회적 압박 때문에 자신의 진정한 마음을 포기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요. 에드워드의 퇴위로 조지 6세가 왕이 되었고 그 덕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라는 훌륭한 군주가 탄생했어요. 때로는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이 더 큰 역사의 흐름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명예일까요? 돈일까요? 권력일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일까요? 에드워드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보다 사랑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35년간 행복하게 살았어요. 나는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과 지지 없이는 왕으로서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이 참 인상 깊지 않나요? 에드워드는 사랑을 약함이나 의존으로 본 게 아니라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힘으로 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혼자서는 힘든 인생의 무게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견딜 수 있잖아요. 가족의 사랑, 친구의 우정, 연인의 애정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힘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도 역사책 한 권을 덮네요. 에드워드 8세와 월리스 심프슨의 사랑 이야기 어떠셨나요? 326일 만에 왕위에서 물러난 남자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진정한 사랑의 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하는 이야기였고요. 여러분도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에드워드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궁금해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선택의 순간이 있으셨다면 그것도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의 인생 경험이 서로에게 지혜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책상 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